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쌍꺼풀 수술 간단해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꺼풀 라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쌍꺼풀 라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요즘엔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라인, 그리고 아웃라인과 인라인의 중간쯤 되는 인아웃라인, 그리고 아웃라인,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무쌍라인이라고 해서 한 가지 더 라인이 추가가 되었어요. 각각 어떤 라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라인은 동양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또는 가장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으로 눈 앞쪽에 누호가 피부에 가려져 있는 라인이에요. 장점은 매우 자연스럽고 눈 자극 증상이 가장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소세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앞쪽에 쌍꺼풀이 덮여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아웃 라인은 앞쪽에 답답한 느낌은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인라인보다는 앞쪽에 트임이 많아지면서 누호에 노출이 많아서 눈의 자극 증상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라인이지만 사실 동양인에서 아웃라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10% 미만이에요. 아웃라인은 쌍꺼풀 라인이 눈 앞쪽부터 바깥쪽까지 평행하게 이어지는 그런 쌍꺼풀 라인을 얘기하는데 장점으로는 좀 화려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는 소세지가 되기 쉽다는 점, 그리고 쌍꺼풀 수술 이후에 오히려 눈이 더 졸려 보이거나 눈이 작아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쌍 라인은 속쌍꺼풀처럼 얇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경우를 무쌍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남성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부담스러운 경우 많이 선호하는 라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속쌍꺼풀을 무쌍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매몰법 쌍꺼풀이란 우리 눈썹과 눈 사이에 예쁜 쌍꺼풀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절개 없이 피부에 쌍꺼풀을 고정할 수 있는 실이 들어갈 절개창을 미세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이 왔다 갔다 매몰 전용 특수실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여러 번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쌍꺼풀이 완성될 수 있어요. 만약 지방이 많은 경우엔 미세 절개창을 조금 늘려서 그 사이로 지방을 제거도 할 수 있어요. 쌍꺼풀 매몰법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매몰법이 불가능한 경우 억지로 매몰법을 한 경우 쌍꺼풀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또한 제거해야 될 근육이나 지방이 많은 경우 매몰법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눈썹과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속눈썹 이 사이에 그려주는 구조물인데 적절한 높이의 쌍꺼풀 라인을 잘 잡아주고 늘어진 피부를 일부분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준 뒤에 불필요한 피부 조직을 좀 제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지방 조직은 좀 같이 제거를 해주고요. 쌍꺼풀이 풀리지 않도록 쌍꺼풀 고정을 촘촘하게 해줍니다. 이때 쌍꺼풀 고정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이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적게 두세 포인트만 고정을 하게 되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근육 조직이 많이 있다면 불필요한 근육도 좀 제거를 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피부 봉합을 잘 마무리를 해주면 쌍꺼풀이 완성됩니다. 절개법의 장점은 확실한 쌍꺼풀 고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불필요한 지방이나 피부 조직 또는 근육 조직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흉터가 좀 보일 수 있고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면 매몰법과 크게 회복 기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은 먼저 쌍태나 쌍액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 전부터 사용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피부가 짓무르거나 하는 경우 예쁜 쌍꺼풀 라인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비타민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5일 전부터는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쌍꺼풀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짝눈이에요. 하지만 이 짝눈을 완벽하게 교정할 수는 없어요.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디자인을 통해서 짝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부기가 1년씩 또는 6개월씩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기가 아니라 소세지 변형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높이의 쌍꺼풀을 만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려사항은 첫 번째, 피부의 두께. 피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얇은 쌍꺼풀, 낮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 눈두덩이의 지방이나 근육 조직이 얼마나 두꺼운지 확인해 봐야 돼요. 다음으로 눈 뜨는 힘이에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또렷한 눈을 갖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이나 트임 수술과 같은 다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쪽 눈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양쪽 눈이 누구나 다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높이 차가 있어서 눈썹과의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쌍꺼풀을 찾을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냉찜질과 온찜질이에요. 수술하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는 냉찜질을 충분히 해줘서 부기가 생기지 않도록 부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 3일째부터는 이미 생긴 부기를 충분히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온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부기가 빠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도 처방해 드리니 그 약도 충분히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수술 이후에 병원에 소독 치료 오실 때 광선 치료나 부기 주사와 같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부기 관리도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병원에 꼭 와주셔야 돼요. 쌍꺼풀 수술이 고민이시거나 또는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로 더 예뻐지시길 바랄게요.